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의 네 번째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이제 2014년 11월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이번 다가올 12월 그리고 2015년도도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종목을 바닥에서 매집한 종목들이 막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아침 방송이나 오후 아니면 저녁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릴 때마다 아주 급등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송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조만간 여러분 계좌가 바뀝니다. 철저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종목들, 아주 따끈한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여러분 바닥에서 잘 매수하시고요. 바닥에서 잘 공략하셔서 이번 장에서도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11월이 딱 5일 남았네요. 5거래일 거래가 또 끝나고 나면 바로 12월 달이고요. 12월도 한 20일 정도만 거래를 하고 나면 바로 12월 29일부터 장 마감을 하고 연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좋은 기회 잘 잡으셔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훌륭한 종목들로, 특히나도 나스닥이 신고가를 지금 내고 하고 있는데 IT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IT 바람 불 때 바람 불 때 연날리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잘 대응하셔서 좋은 종목으로 좋은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월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 매수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6.80포인트 오른 1964.84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은 이날 1495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584억, 기관은 702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의 매수 중에는 사모펀드가 392억, 금융투자가 218억, 연기금이 152억 매수가 있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가 22억 매도를, 비차익거래가 1306억 매수, 총 1283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기계, 전기전자, 음식료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했고요. 반면 은행, 변동성 지수와 운수 창고 등 7개 업종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강세 종목이 대부분이었죠. 현대중공업, LG전자 등 대부분의 종목이 강세 마감했고요. 롯데쇼핑이 보합을, 반면 네이버와 현대글로비스, SK하이닉스 등 11개 종목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서비스업을 868억, 전기가스업을 178억 매수한 반면 제주업을 446억, 운송장비를 342억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제조업을 1215억, 전기전자를 627억 매수한 반면 운수창고를 151억, 건설업을 142억 매도를 했는데요.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1원 30전 내리면서 1114만 8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148달러 내린 1.241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화 대비 원화는 0.0062원 내린 9.4566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에서 이날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423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369개 종목이 조정을, 85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오래간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서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 대비 4.05포인트 오른 543.98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324억 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239억, 기관은 102억 매수를 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빗자이 거래 위주로 23억 매수일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했죠. 디지털 컨텐츠, 출판 매체, 복제, IT 부품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을 한 반면 금융, 통신 서비스, 유통 등 7개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혼조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게임 비율이 급등한 이후 13.24%로 마감을 했고요. 컴투스, 로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K 브로드밴드, 골프존, SFA와 퍼스코 ICT가 부합을, 인터파크 인터내셔널, 한국토지신탁, 이오테크닉스가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184억, IT 하드웨어를 92억 등 대부분의 업종을 매수한 반면 오락문화를 87억, 기타 서비스를 24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오락문화를 102억, 인터넷을 56억 매수한 반면 제약업을 61억, 디지털 컨텐츠를 37억 매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상한가 8개 종목을 포함해서 590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359개 종목이 조정을, 71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월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한국가스공사 LNG 전용선 사업 입찰 결과 발표가 있고요. 이란 제재가 끝날 예정입니다. 주주총 예정돼 있습니다. 코스닥의 메타바이오메드, 프리젠, CTC바이오가 주주총 예정돼 있고요. 외환카드가 하나 SK카드 대상으로 통합카드 공식 출범 예정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CJ 헬로비전이 CJ 헬로비전 영서방송과 CJ 헬로비전 전북방송을 합병합니다. 오뚜기와 한섬, 한국항공우주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경원산업이 바이오사인으로 상호 변경 상장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드라기 발언의 강세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드라기 총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 중앙은행 연설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이 충분히 효력을 정책이 보이지 못하거나 인플레가 낮아질 리스크가 구체화될 때 정책을 가동을 하겠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적절한 자산 매입 규모, 속도, 매입 자산 구성을 전환해서 압력을 강화하고 개입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유럽의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거기다가 중국이 2년여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인민은행이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22일부터 2.75%, 0.25% 낮아졌고요. 1년 만기 대출금리는 2년 전 대비 0.4% 내려온 5.6%로 금리 인하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로 중국 정부가 시중에 자금을 확대 정착을 사용을 해서 경기 부진에서 벗어날 정책을 사용을 했는데, 이 유럽 중앙은행과 중국의 이 두 가지 이슈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유럽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거래 대비 6.96포인트 상승한 345.24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은 전거래 대비 71.86포인트 상승한 6750.76을, 독일의 닥스30은 248.58포인트 상승한 9732.55로, 프랑스의 X40은 113.02포인트 상승하면서 4347.23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속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리오틴토, BH빌리턴, 앵글로 아메리칸 등 거기다가 이제 네덜란드의 아르소미탈까지 아주 강한 급등을 했고요. 포르쉐, BMW 등 자동차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도이치뱅크,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등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거기다 독일의 제약사 머크가 화이자의 화이자의
그 의약품 제공 공급 계약 소식에 0.6%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중국과 유럽의 호재로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다우와 S&P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아주 끝내주죠. 벌써 이제 45번째네요. 와, 지겹다, 지겨워.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유연화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 인하 발표를 했습니다.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0.4포인트 낮춘 5.6%로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내린 2.75% 조정을 보였는데, 지난 2012년 7월 이후 처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동시에 조정한 사례로 기록이 됩니다. 중국은 단기 유동성 조작 SLO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으나 실패했죠.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로 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재사용해서 꺼내 들었습니다. 인민은행은 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9조 1200억 원의 단기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7.3%밖에 올라가지 않는 저조한 성적을 냈습니다. 8% 정도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지난 2009년 1분기 6.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러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드린 거죠.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 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회복 신호가 없을 때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 확대할 준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 컨퍼런스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유럽 중앙은행은 자산 매입 조치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 발표했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치 최대한 조기에 높일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을 달성하기 불충분한 인플레이션 전망과 추가적인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자산 매입 규모나 속도를 증가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91.06포인트 오른 17,810.06을, S&P 500은 10.75포인트 상승한 2063.50을, 나스닥은 11.10포인트 상승하면서 4712.97을 기록하면서 다우, S&P, 나스닥도 몸통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를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면모를 보이면서 99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19개 업종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다우존스 비철금속, 월드 기초산업, 다우존스 중장비가 강세를 보였고,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24개, 하락이 5개였는데 캐터필러,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쉐브론 텍사코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68개, 하락이 28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퍼시피카에 위치한 소매업체 로스토스가 89달러 30센트로 7.3%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캘리포니아주 산라파엘에 위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오토데스크가 61달러 95센트로 6.06% 급등하면서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S&P 500에서는 상승이 376개, 하락이 110개였는데 클리브랜드주 퍼블릭스퀘어 200번지에 위치한 철강업체 클립 내추럴 리소스가 13.13% 급등을 했고요.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특수금속 업체 엘러제니 테크놀로지가 5.8%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 준연료는 66센트 상승한 배럴당 76달러 51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달러 3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80달러 36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6달러 80센트 상승한 온스당 1197달러 5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11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국가활동지수, 11월 마르킷 서비스업 구매자 관례지수 예비치, 11월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발표에 있습니다. 일본은요, 노동절로 금융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분과위원장 유럽의회 연설이 있고요. 유럽중앙은행 워크숍, 독일은 11월 IFO 기업환경지수 발표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강조드립니다. 11월은 12월의 급등과 그리고 내년의 급등을 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베이스 캠프를 짜야 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은 조용한 종목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을 바닥에서 매수해야 될 때죠.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강한 종목군들, 시작하는 종목군들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나에 따라서 조만간 여러분 계좌가 바뀐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24일 월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로 좋은 종목 매수해서 많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